(11번) 다음 중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자,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 방식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나씩 좀 볼게요.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협동학습이에요. 조직 구성원이 팀을 짜는 거죠. 팀을 구성해서 동료와 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동하는 거죠. 협동. 자, 학습을 하는 훈련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어떤 그런 학습 원리를 근간으로 팀을 4명에서 6명 정도로 꾸려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 사람들이 서로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학습을 강조하는 전략이 액션 러닝이라는 겁니다. 협동학습. 자, 행동모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아이들이나 뭐 이런 어떤 반려동물도 그래요.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모델링하고 따라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모델을 형성한다는 그런 어떤 이론의 기초를 두고 하는 방법으로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고 그걸 보고 따라하게끔 함으로써 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피드백을 반복시켜서 훈련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 행동모델법이에요. 그다음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필요로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회의 방식으로 하나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고요. 인바스켓 기법은 바스켓이 이제 바구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접어서 넣어놓고요. 이걸 이제 부스럭부스럭해서 하나 꺼내면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회사의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답하게끔 하는 방법이 인바스켓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팀워크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액션 러닝이 이제 팀 구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승진 유형 중 조직 내 계급 구조를 따라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 승진의 유형을 좀 봅니다. 승진에는 직급 승진, 직능 자격 승진, 뭐 신분 자격 승진 해서 발탁 승진까지 한 7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직급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위 직급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사원은 대리, 대리는 계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승진 또는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누군가 뭐 회사를 떠났어. 또는 뭐 회사를 뭐 하여간 이직이나 퇴직 다 그런 거죠. 하여간 자리에 그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당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서 위로 올리는 제도를 직급 승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직능 자격 승진은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시키는 게 직능 자격 승진이고요. 신분 자격 승진은 이제 그 내용과는 좀 관계없이 이 구성원이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근속 연수를 쌓았는가, 자, 얼마나 이제 오래 일했는가, 그 다음에 학력, 뭐 연령 등의 이런 인적 자격 요건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가 이제 신분 자격 승진이고요. 역직 승진은 이제 어찌됐건 회사 내에서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조직 관리가 그런 체계를 위해서 라인상의 직위를 상승시키는 제도가 역직 승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용 승진은 직무 중심이 아닌 융통성인 인사관리를 위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구성원이 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명칭을 바꿔주는 제도가 대용 승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승진은 승진 대상에 비해 직위가 좀 부족할 때 조직 변화를 통해 조직의 직위 계층을 늘려 근로자한테 기회를 확대시키는 제도고, 발탁 승진은 일정 기간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업적만을 평가해서 유능한 사람한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계급 구조를 따라 올라가는 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답은 뭐예요? 직급 승진이죠. 자, 이거 역직 승진인데 아마 문제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역직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임금 수준 조정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3가지 나와 있어요. 자, 승급과 승격.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승급은 임금 곡선상에
어떤 상향 이동으로 미리 정해진 곡선을 따라 연령, 근속연수,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뭐 우리 이제 회사 내에서 호봉이라 그래요. 호봉. 1호봉보단 2호봉, 2호봉보단 3호봉 이렇게 어떤 근속이 쌓일수록 기본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거를 우리가 승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승격은 직무의 질 자체가 향상된 것에 의한 임금 상승으로 보통 이제 승진과 병행돼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다음 베이스업은 이제 임금 곡선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근속연수나 뭐 연령 이런 게 변하지 않고 그냥 어떤 뭐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산업이 호황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직원의 평균 임금액이 이제 쫙 올라가 버리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베이스업은 보통 그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올해도 이제 지금 제가 이걸 2022년 7월에 찍고 있는데 6월에도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내년도 임금을 협상을 했는데요. 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만 우리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건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에 비해 5.1% 증가했다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조정 방법에 적절치 않은 거. 자, 지금 1, 2, 3번은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기업의 지급 능력은 지금 이 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과는 이제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직무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금 관리의 구성에서 임금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금 체계는 우리가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준 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직무급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연공급, 직능급, 자격급 뭐 이런 게 있고요. 기준 외 임금은 이제 정상적인 노동 외의 것들, 그 외에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뭐 직책 수당, 특수 작업 수당, 뭐 특수 근무 수당, 뭐 초근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 외 임금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제 찾으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연공급부터 볼게요. 얘는 이제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 연수를에 따라 이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속임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종업원의 생활을 유지 내지 보존할 목적으로 종신고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정년까지 하는 정기승급 제도로 이제 생활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확대와 애사심이 함양되고, 평가가 어려운 직무에서 적용이 좀 용이하고요. 연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 일한 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서 질서가 세워진다. 문제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가 어렵고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요. 인건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급,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무의 중요성, 그 일의 중요성과 곤란도에 따라서 이 직무의 양과 질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고 그 결과로 이제 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그 장점은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경영조직을 이제 적정하게 개선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직무평가가 주관적이라는 거, 그리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게 어렵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능급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종업원의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연공급과 직무급을 적절히 섞었다고 하는데요. 직문의 요소를 적용한 연공급이라는 의미로 직능의 등급화로 계급을 정하고 연공적 요소를 가미한 호봉의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유리하고 종업원의 자기개발 의욕이 자극되고 직무의 다양성 실현으로 이직률이 감소되고 동기부여가 강화됩니다. 단점은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직능에 대한 이 파악과 평가가 어렵고요. 경영 질서 유지의 곤란성. 젊은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도 이제 뭐 좀 연장자들이 그에 대해서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격급.
종업원의 자격 취득 기준을 정해놓고 이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거라 이건 이제 근로자들이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이 자기 기준을 강조하다 보고 일은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시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조직 분위기도 져야 되고 업무 자체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급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직무 내용과 수행 능력. 자, 이건 뭐예요? 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건 이 직능급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 벌써 1번부터 적절하지 않네요. 2번.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 양과질에 대한 가치평가 맞죠?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요. 노동의 자유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능급에 대한 거예요. 15번.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보기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변하는 생활 패턴과 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달리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이 복리후생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고 임의로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이 법정 복리후생에는 이제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 유급휴식 제도 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홀리스틱 복리후생은 이제 근로자들을 전인적 인간으로서 지덕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어떤 웰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4, 50대 같은 경우 자녀의 뭐 양육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뭐 30대 초반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복리 이런 식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요 관심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하고 카페테리아. 그래서 카페테리아는 여러분들 메뉴가 이제 메뉴판에 다양한 이 음식들이 있는 그런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자기가 더 원하는 거를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고요. 자, 이 이윤분배제는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하진 않고 다른 내용인데, 자, 기본적 보상 외에 영업수익의 일부를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자, 근로자들을 기업의 소유자처럼 생각하게 이끄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집단 성과 배분 제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 보세요. 연령에 따라 변한대요. 아까 제가 이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말씀드릴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다음 중 고용보험료율의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15번에서 제가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근로자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이제 국가에서 좀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이 생활 안정, 어찌됐건 일을 안 해도 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사회보장보험으로 이 고용보험료율이라는 거는 고용보험료는 이제 사업주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고지 납부해야 되고요. 보험료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되나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고용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거 절반이고요.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급여 지급 전에 미리 이거 차감하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이제 우리가 월평균 보수월액에 이 정해진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고지납부. 맞아요. 보험료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하고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50%씩 서로 절반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자, 3번. 고용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실업급여 보험료 절반으로. 자, 맞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다? 아니죠. 아까 우리가 원천징수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납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미리 급여 지급 전에 어떤 세금의 탈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이제 원천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월액의 고용보험료를 곱해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과세 방법은, 자, 소득세 과세 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 소득세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만약 회사,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데, 자, 이 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 이제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나 유형이 서로 다른 어떤 그 소득들을 하나의 과표,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대상되는 소득들이 이제 이배사 근현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고요. 네, 분류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에 더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 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할 때 당의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 미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뗀다는 뜻이에요. 과세당국에 납부해서 납세 의무에 이제 종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내용 보세요.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 담총소득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서 미리 원천 징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니까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바로 분리과세. 요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18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우선 이 근로시간제 유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거.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 우리 지금 답이 그럼 이거예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용하는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선택에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뭐 교통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나는 10시까지 오겠다. 그럼 10시에 온 대신 7시에 퇴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거고, 집중근무제는 근무 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대에는 업무를 굉장히 딱 몰두해 설 수 있도록 업무의 흐름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화도 못 받게 하고 회의도 안 열고 뭐 아무것도 그냥 업무 지시도 안 내려가고 그 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중근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취재, 연구,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근로자의 재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의 시간보다 그 나타내는 성과에 대해서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 노사 간에 서로 합의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고, 교대근무제는 근로자들을 2개 이상의 조로 편성해서 각 조가 교대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근무 시간이 서로 뭐 주간 야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교대근무제라고 하죠. 자, 이 문제에서 나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2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노동조합은 우리가 노조라고도 해요. 줄여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노동 3권이 있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바로 그 노동 3권에 해당을 하고, 이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경제적 기능,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고,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 공제적 기능, 미리 이제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갯돈을 모은다고 할까요? 그래서 각종 경제 행사 시 서로 돕는 거죠. 부조, 조합원, 질병, 재해, 노령, 사망 등에 대해 노동력 상실 시에 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기능, 정부의 세제, 물가 정책, 사회보험 제도 등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뭉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 방법에는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거 말고 사실 더 있어요.
자, 클로즈드 숍은 애초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유니온 샵은 처음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이 근로자는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조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전환되는 제도고, 그다음에 오픈숍은 이제 조합원이건 아니건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제도고요. 에이전시 숍은 노조 가입은 자유인데 노조에 가입을 안 한 비조합원도 이 노동조합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이는 이제 노사가 서로 뭔가 의사가 잘 안 맞았을 때,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노사 간의 갈등을 말하는데, 자, 근로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투쟁 등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직장 폐쇄나 조업 고용 또는 대체 고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형태는 여러분들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요 정도만 일단 좀 살펴보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그렇죠, 스스로의 어떤 뜻에 의해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뭐 이런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맞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에는 클로즈드 숍, 유니언숍, 오픈숍 등의 기본적 숍 제도와 그 외 변형적 숍 제도, 아까 본 에이전시 숍이나 뭐 메인테넌스 숍 제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맞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아까 우리가 경제적, 공제적,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건 뭐예요? 노동조합의 기능이 아니고 노동쟁이의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형태는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산업별, 기업별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동일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형태이다. 자, 노동조합의 형태는 직업별 노동조합부터 기업별 노동조합까지 지금 네 가지 나와 있거든요. 자, 직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업이나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답은 벌써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 산업,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형태입니다. 자,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르게 조합원의 범위를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 산업 내, 뭐 금속 제조업, 뭐 반도체 산업,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업 내 모든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형태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이제 그 기업 내에 이제 설치되어 운영되는 그런 조합으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협조에 공헌할 수가 있다더라.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RP 정보관리사 2021년 9월 인사 2급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